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고등수학 학 교과서 미래엔 중단원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도 조금씩 들어갈 예정이에요.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필수로 풀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서 혹시나도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봐 교과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앞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 설명을 보시고 나면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5번부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5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이 부분 집합 중에서 A의 집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서로소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서로소예요.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 서로소라고 할까요? 서로 만나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는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공집합인 거예요. 서로의 뭐가? 교집합이.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에 어떤 집합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집합이 공집합. 한마디로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전체 U집합에서는 원소가 A, B, C, D, E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A에는 A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와 D와 E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원소를 보시면 B가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 C도 나올 수 있겠죠. A하고 D하고 E를 제외한 B하고 C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A를 하나 속하게 되면 A를 지금 부분집합, 교집합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게 되잖아요. 근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로소라는 건 서로 둘 다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하고 C, 한마디로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거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겹치는 것도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원소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자면 B하고 C 이렇게 하나씩 있겠죠.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B하고 C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면 B, C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하나, 그 다음에 B 하나 있는 거, C 하나 있는 거, B, C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모두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를 볼 거예요. 6번 문제를 보니까 우선 A의 집합이 나와 있는데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A의 집합은 5의 약수래요. 그럼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1, 5, 5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B도 똑같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볼까요? 10의 약수예요. 그럼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을 봤어요. 거기에 있는 조건. 그랬더니 무슨 조건이 있느냐? A 교집합하고 X라고 하는 집합은 공집합. 이거 방금 했는데? 5번에서 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A하고 교집합 어떤 집합 X가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서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서로소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하고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X의 집합에는 뭐가 원소 1과 5는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찾았어. X에는 뭐가 1하고 5는 없어야 된다는 조건 하나 찾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B합집합 X가 B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여러분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집합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응용돼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얘는 실질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누가 더 큰 부분인지. 큰 것, 누가 그러니까 B가 X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림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데 X가 예를 들어 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B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서로 합집합이라는 거 합하는 거잖아요. 얘랑 이거랑 합하면 얘는 x가 나오게 되죠.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이렇게 큰 형태에서 x가 이렇게 돼 있다면 둘이 합하래. x하고 그 다음에 b하고 합하래. 그럼 합하면 결국 얘는 b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범위라는 거야? b가 훨씬 큰 범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누구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큰 거와 작은 거를 합하면 큰 게 나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x보다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일부러 알기 쉽게 b부터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작은 거부터 적어야지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이 조건을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라고 하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우선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1, 2, 5, 10을 가질 수 있겠죠. 최대로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서로 같은 집합일 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에서는 원소를 1하고 2하고 5하고 10은 무조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누구는 1하고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여기서 서로소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겹치는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얘네들의 집합의 x의 풀이 과정을 구하래. x의 개수,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중요해. 엄청 많이 나와요. 얘는요, 변형되는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 설명을 조금 더 붙여들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부분집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B가 있으면 그 안에 A가 속해져 있는 이런 그림 형태를 띌 거예요. 얘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 교집합 B가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은 두 번째는 A 합집합 B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자, 부분집합인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로 이렇게 부분집합 형태의 꼴로 띄울 때는 얘네들이 교집합일 때는 작은 거와 큰 거에 같이 겹치는 건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은 게 나와요. 작은 거, 큰 거의 교집합은 작은 거, 그 다음에 작은 거와 큰 거의 합집합은 누구다? 큰 거. 이렇게 나오겠죠. 큰 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조금 더 응용되게 나올 수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 꼴이라고 바로 문제에서 다이렉트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두면 문제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똑같이 합집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교집합을 이용해서 누가 누구에 속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걸 내가 캐치해서 문제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해줬어요? 2에 n승계를 이용해서 해줬어요. 그쵸? 2의 n승계를 이용했단 말이야. 2의 n승계를 이용했어. 근데 내가 지금 최대로 원소를 가질 수 있는 개수 총 몇 개였어? 1, 2, 50, 4개였어. 그렇기 때문에 n 말고 나는 4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4개를 총 가질 수 있어. 최대로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1하고 5는 무조건 갖고 있지 않아야 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n승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소 2개 꼭 들어가지 않는 원소 2개를 위에 지수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2에 2승 해서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의 웬만한 교과서의 문제가 다 있고요. 문제집에도 다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치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통 문제집에 보시면 어떤 집합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하고 앞에 거 범위 주고 뒤에 거 범위 주거든요. 하시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푸는 과정은 제가 지금 풀어드린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범위는 어떤 원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원소는 최대로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지금같이 서로소라는 조건을 주고 이 원소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꼭 들어가지 않는 원소 빼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빼주셔서 구하시는 방법으로 푸실 수 있어요. 아마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식의 응용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시험의 출제율 거의 100%예요. 100%야. 그렇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습니까? 7번 문제예요. 우선 7번 문제를 푸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표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요. 죄송해요. 집합의 개수요.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 앞에 N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사실 넘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A의 개수가 1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13개라고 되어 있고요. A에서 B를 빼준 게, 그죠? 차집합이 9개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부수적으로 개념이 들어갈 게 A 빼기 B, 그러니까 A 차집합 B.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A에서 B를 빼주는 거는 다른 경우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아, 되게 많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실 수 있냐면 얘는 합집합에서요. A하고 B하고 합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순수한 A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B랑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only A만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순수한 A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A만 구하고 싶은데 A하고 B하고 합했어. 근데 only 순수한 A만 구하고 싶어. 벤 다이그램 형태로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합해져 있어요. 다 색칠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순수한 A니까 이 부분만 구하고 싶다면 지금 빠진 부분 누구지? 눈에 보이세요? B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를 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응용해서 합집합을 구하시면 요 부분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 얘는 또 다른 형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 경우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A가 이렇게 있는데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집합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푸실 수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교집합의 개수 요거 이용해서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개수 A에서 B를 빼준 개수는 A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면 돼. 요거 이용했어. 근데 얘가 지금 9야. 그리고 얘가 16이야. 그래서 뺐더니 9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집합의 개수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뺄까? 아니면 뭐 이걸 넘길까? 어쨌든 계산 가능하시죠? 7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집합의 개수가 7개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러면 합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구해? 교집합 알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어떻게 구하시느냐? 우리가 합집합 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해요. 그럼 때 중복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 지금 교집합 부분 한 번 더 겹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의 부분을 빼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이 공식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A의 개수가 얼마였어? 아까 16개. B의 개수는 몇 개였어? 13개.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교집합 구했죠? 몇 개래? 7개래. 빼줘야겠죠? 그러면 29에서 7을 빼주니까 22.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집합의 개수는 20이야.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중단원 문제는 사실 거의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로 거의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를 받으시려면 중단원에 있는 지금 표준 문제인가요? 그게? 표준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문제는 당연히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풀이해드리는 표준이 거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차집합의 형태. 가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우리가 합집합이랑 교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A와 B와 합집합, 교집합을 이용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8번 문제예요. 우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체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A5가 의미하는 거는 5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얘기하고요. A2는 2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 그 다음에 A3은 3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A2라고 하는 거는 2의 집합 2, 4, 6, 8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배수를 모아놨다는 거고 A3은 3, 6, 9 이런 식으로 해서 3의 배수를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합했어. 그러면 2, 3, 4, 5 빼고 뭐 6 이거 다 겹치는 것도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오래 걸리고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분배 법칙을 할 거예요. 누구를? 얘를 가지고 한 번씩 분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죠? A5와 교집합 A2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A5의 교집합을 다시 A3와 해줄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기호 한 가지 있어요. 누구예요? 합집합의 기호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준 다음에 그거를 합해주는 과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5의 배수와 2의 배수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면 당연히 5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공배수가 되겠죠. 그럼 공배수면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얘는 10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는 5의 배수와 3의 배수를 서로 같이 갖고 있는 거면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5와 3의 공배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5의 배수가 될 거예요. 걔네들을 합하래요. 자, 그러면 우선은 A의 집합에서는 10, 20, 30, 40, 50 이렇게 되죠. 왜냐면 우리 50 이하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면 15, 30,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나서 생각해주면 되겠죠? 10, 15, 20, 30은 겹치니까 한 번만 적고 40, 45,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는데 얘네들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다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푸시려고 하시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기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보는 눈도 키우셔야 돼요.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를 우선 보시면 전체 U에 대한 집합이 있는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U에 대한 집합을 구하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다는 거죠. 일부러 제가 다 적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다 안 적어주셔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냥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요런 법칙으로 해서 했더니 1호가 있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집합 A에 대해서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풀으시냐는 거냐면 우선은 선생님 요거 하나 설명을 해드렸죠? 아까 차집합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얘는 순수한 A를 의미하는 거죠. A 빼기 B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펜타일그램으로 표현해볼까요? A에서 B를 빼줬어. 한마디로 선생님이 얘기했죠? 순수한 A, A만 갖고 있는 거. 이렇게 1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의 반대 부분을 했더니 1, 2, 4, 5, 6, 8, 1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교집합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하고 2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8하고 10은 어떻게 돼? 겹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집합 빼고 나머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금 숫자 누구예요? 3, 7, 9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교집합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죠? 그 다음이 7. 그 다음이 9. 얘가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다 구했어요.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얘니까 실질적으로 A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A는 1, 3, 5, 7, 9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A에 대해서도 했어요. 우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A 빼기 B. 한마디로 A의 순수한 A가 갖고 있는 게 1하고 5야. 그리고 난 다음에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오면은 결국 교집합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집합 구하시고 그래서 순수한 A와 교집합까지 합해준 게 A의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답을 구했습니다.